안녕하십니까. 특집방송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봉하에서 광화문까지 진행을 맡은 박종훈 기자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며칠 동안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퇴임 1년 만에 참담하고 허망함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국민 모두가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또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 땅의 비극의 슬픔과 연민을 넘어 절망과 분노마저 느낍니다. 대통령을 낳았다며 자랑스러워했던 봉하마을은 지금 충격과 깊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에서 서울 광화문에 이르는 거대한 애도의 물결과 그 의미를 취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자리한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를 찾았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오전에 전해진 날벼락 같은 비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추모 행렬이 마을 입구부터 줄을 이었습니다. 모두들 침통한 얼굴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서. 어제 처음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가요?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 대통령으로서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분이 뭐 생각하셨던 신념이나 이념이나 생각은 제가 존경했으니까 찾아뵙습니다. 수많은 조문객으로 마을은 국도변 입구부터 통제된 상황입니다.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는 봉하마을 회관까지 약 3km를 걸어가야 합니다. 오후 2시를 넘어서는 시각. 내내 구름이 가득했던 회색 하늘에선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발길 돌리는 이 없이 조문 행렬은 계속 이어집니다. 정말로 말로 못할 정도로 안타까움에 참 우리 서민들이 대변자로서 참 대통령까지 하시는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좋은 분들 오니까 가깝게서 우시네. 그잖아요. 그렇게 뿐이 뭐 하겠어요, 제 심정은. 봉하마을 회관 앞에 마련된 분향소. 분향소 앞은 이미 추모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패곡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한 줄 한 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웃는 얼굴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바칩니다. 고졸 출신의 야당 의원으로 서민의 상징이 되기도 했던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눈앞에 영종을 두고도 그의 죽음을 믿기지가 않습니다. 처음 게 아마 2002년도였는데 옆집 아저씨 같았거든요. 재밌거든요. 그때부터 많이 좋아했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가셨다니까 마음이 아프고 또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보고 싶었고. 분향을 마치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왠지 모를 미안한 마음에 참았던 울음을 쏟아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마디를 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한 여성. 노무현 이 사람에게 세상은 왜 유독 더 모질었을까 원망도 듭니다. 안 믿겠어요. 네, 안 믿겠어요. 어제는 안 믿기고 참 세상 불공평하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평소에 존경하시던 분이라서 언젠가 한번 꼭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구림 사건과 6월 항쟁, 50 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를 함께 썼던 고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일까요? 애도의 물결은 남달랐습니다. 이틀째 조문객만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하는 글들이 수백 장의 방명록을 채웁니다. 다시는 이 글을 읽어보지 못하겠지만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 마지막 소통의 한마디를 적어봅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편안히 잠드세요. 여기저기 깊은 위로가 묻어납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잖아요. 편히 쉬시라고요.
지난 시간 말 못할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또 눈물이 납니다. 아버님은 저 어제 그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가요? 이런 말할 수 없죠. 내가 고향이 정읍이에요. 네. 마음적으로 많이 밀었거든요. 모든 걸 손으로 많이 밀었는데 아침 너무 황당하더라고. 원래 말 표현을 못해가지고. 그런 참 말은 뭔가 정신이 돌아가는 걸 내가 나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 너무했잖아. 너무했어. 고인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 준비된 식사는 일찌감치 동인하고 손님 대접을 맡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홀로 수발을 자청해온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창원에서 온 서명희 씨도 마찬가지. 분향소가 마련된 날부터 줄곧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너무 큰 별이 떨어졌다 싶으니까. 오늘 여기 뭐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건가요? 그냥 생가에서 조상을 친다 하니까, 상을 친다 하니까 뭐 도울 손이 있을 거다 싶어서 왔어요.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마을 입구에선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조문은 한나라당 의원을 노사모 회원들이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긴 몸싸움 끝에 결국 한나라당 의원은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취재진들에 막혀 돌아가는 길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희들 마음 이해해 주십시오. 장관께서 인간입니까? 저희 노무현 대통령님 잘 보내드려야죠. 그렇죠. 국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저도 알지만 노무현 대통령 국민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마음 저희도 다 알지만 저희 장애위원회는 그분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든 고인에 대해서 조문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는 정말 유시민 전 장관이 나서 노사모 회원들을 다독이며 위로합니다. 감사합니다. 밤늦도록 추모 행렬은 계속됐습니다. 이제 봉화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다시 보지 못할 얼굴을 기억하며 분향을 마친 사람들은 쉬이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자 하나, 둘 촛불을 켜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시대의 양심으로서 잠들지 못했을 수많은 밤들을 애도하며 이제는 편안히 잠드시길 바라는 많은 이들의 마음이 이어집니다. 같이 슬픔을 애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고이 잘 보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행복하게 좋은 날에 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사실은. 분향소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어느덧 시민들이 놓은 촛불이 줄을 이었습니다. 노 대통령님 그 명복을 빌기 위해서 촛불을 지금 하나 좀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시민들이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나 시대의 양심이고자 했고 국민과 소통하기를 즐겼던 대통령 노무현. 왜? 라는 의문을 남긴 채 그는 역사 속에 잠들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 작년 봄에 왔을 때 만나 뵙고 사진 찍고 이제 다시 못 그런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봉화마을은 지금 어디보다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전우석 PD, 봉화마을에 직접 다녀왔죠? 네, 봉화마을은 한마디로 충격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네. 바로 어제 봉화마을 주민들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농사일도 뒤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네, 어제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민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와 언론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에요 그거 몇 개. 내 입만 아프고. 말아가지고 그냥 볶아지겠어. 이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이 정부가 죽인 겁니다. 솔직히 사람을. 진짜 참 설더라고 진짜. 원래 뭐 다 정치가 그런 거 아이가. 힘없이 먹는 다 썰어져 있는데 어쩔 도리가 없으나. 말 정리하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진짜 통분하지 뭐. 그건 누가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주민 아무도 없어요. 봉화마을 주민들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차량은 통제되고 조문객들은 3km 남짓 거리를 걸어서 빈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인, 각계각층의 시민들, 14만 명 조문객들의 소리는 현장에서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주민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봉화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는 쉽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한 말씀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런 게 없어. 나는 게 없었어요. 해줄 말이 없어. 거 가서 소설 900원 얻어먹고 가. 알 게 없는데 뭐랄까. 이미 알려진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응구가 도착한 지난 토요일부터 일부 언론과 정치인은 조문조차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올 자격 없어. 거의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게 기자들도 하면은 이거 뭐 찍어가면 사실은 이 내 말한 것도 말한 자체로 정상적으로 해주고 정상적으로 보도하는 dec인데 진짜 좀 싫어하는 말은 딱 감춰보고 그 몇 마디만 딱 해주고 딱 그러는 그런 게 저다 이 동사람 오면 이 기자들이 오면 절대로 안 한다 안 하고 욕하고 물 퍼붓고 쪼고 보내본다. 우리 차대란 걸 얼마나 보냈노? 그렇게 했다고. 저는 아직 이 새끼들 막 해봤자 넘뜬 소리 한번 하고 이러는 게 그런 게 동영상 절대 안 하지. 절대 또 하지 말겠어요. 해봤자 도움 안 되나. 그렇게 하고. 언론과의 전쟁, 봉화마을에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짜고 고소답이라. 가자니까 배라고 정치가 바뀌면 우리 편 안 된다고. 언론들 뭐 우리 이야기 한다고 될것도 아니고 뭐 우리 뭐 마음속은 뭐 느끼고 있는 게지 뭐 분이 아기 바치도 느끼고 있는 게 뭐 우리가 뭐 이래저래 뭐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뭐 이빨이 갈고 싶지만 뭐 모자원 그 뭐 되는 일이 아니게 참고 넘어가는 거지. 아유, 내 말도 안 있어서. 이때가 지금 그런 게 있었는 게 어디야. 좀 깜짝 보고 대단한 것만 내가지고 기사 시가지고 보내요. 안 돼요. 누질리가 뭐 안 돼. 돼요 그거 몇 개. 내 입만 아프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봉화마을 주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은 깊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대통령매로 까꿀 꺼 먹고 박스 때려 먹고 차 때려 먹은 것도 뭐. 내가 그런 소리도 안 해. 대통령은 그리 저렇게 먹어도 아이가 존나 먹어도만은 그거 되면 사무실 일도 안 먹는데 그렇지나 볶아대가 생죽음 지기다 아이가 생죽음. 얼마나 억울하노. 꼼짝도 못하고 그러지. 저물이사는 이거 아직 며칠째가 저거죠. 밤에도 쳐 걸어놓고 여기 걸어놔 여기 걸어놓고 좌우 걸어놓고 저 걸어놓고 앞에 저 큰 거 대가지고 저물이사는 걸어놓고 맨날 와서 그랬는데 그게 인간이가 그게. 그래가 돼요. 여기 요 기자가 한 21명 오가지고 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었을 텐데 화장실도 못 가지요.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 감옥 받아 더 해요. 감옥 한 군데 가가 한 바들 안시면 되지만 감옥 가면 더 했지 뭐. 감옥 가면 더 하기로.
인연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이 정부가 죽인 겁니다. 솔직히 사람을 얼마나 괴로움 죽겠어요. 솔직히 사람이 솔직히 참 그 고통을 말을 못합니다. 주위에 가까운 사람은 조사 안 받은 사람이 없고 별로. 예. 저도 조합장이면 우리 직원들이 대검찰청 서인화가 떴습니다. 서인화. 예? 이 시골 조합에서도 우리 조합에서 돈 내준 게 형님 돈 준 거 그거 때문에 검찰청 서인화가 떴다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말을 얼마나 파디빈다 하면 나는 정말 대통령이 나는 참 청렴하다 하는 게 1년 동안 지금까지 파디빈다. 지금까지 죽은 날까지도 돈 10만 원 수표까지 추적 다 했어요. 대통령 할 때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에? 길가가 넘어지도 노무현 욕하고, 에? 자기 엄마 안 돼도 노무현 욕하고. 그러나 지금 하고 나니까 전부 알잖아. 할 때는 몰라요, 아무도. 그 가치를. 네, 봉화마을 주민들이 특히 정권과 언론에 대한 분노가 큰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언론에 시달려온 주민들이라 말 걸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봉화마을 주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과 언론의 무리한 수사와 취재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사절을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 가슴 속에 있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집이 감옥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 시점에서 진정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예,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적 탄압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봉화마을 주민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인도 아닌 고향 선후배이자 친구,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한창 바쁜 농사철이지만 봉화마을 주민들은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게 걸린 태극기가 주민들의 슬픈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내기도 밑으로 밀어놨고 반이고 논이고 밀어놨고 우선 대통령을 지금 돌아가시신께는 지금 이리 손은 잡힙니까 우리가? 이리 손 안 잡히지. 그래도 잘하는 일이잖아. 한 거지. 아무나 큰 거냐. 이 양반도 하니 주라. 그 양반 뭉쳐라는겨. 입이 이거 어디 뭔데 이게? 어디서? 방에 상에 상난 거. 아. 예, 그래 막 붙는다고 생각하면 아무 되고 우리는 물수 있겠어요. 대통령이기보다 동네 형으로 기억하는 주민 한 분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만 같이 다닌 거지. 같이 다니다. 저기 그 나머지는 이제 중학교부터 딴 데로 가고 공부할 때도 참 이어서 지도교를 하셨다. 진짜 참 그 사정도 옳게 안 좋은 데다가 그 공부하려고 자기가 그 노력하는 본 게 그때는 다 가정이 다 살기가 참 힘들었거든. 공부하다가 안 돼서 울산 가 사실은 그 노가다까지 하셨다고 그분이 옛날에 울산에 그 노가다까지 하고 그 돈 가지고 또 책 사보고 해가지고 이 학생 회장을 했는데 그때라고 그때는 촌에 있었는 게 학생 회장 하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안 지주더라고 촌에 있다고. 그래 이제 자기가 딱 이야기를 하고 가지고 그래 학생 회장을 다시 시주더라고 저 사람을. 서거 당일 등산길에 오르는 것을 직접 보면서도 별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아침에 올라가시는 그날도 올라가시는 걸 봤는데 뭐 한 시간 좀 있었습니다. 이제 올라가자마자 자제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한방 깔았어. 돌고 내려옴수로 때리는데 밑에 밭에 일하다가 뜨니까 나는 이 사람 뭐 중간에 바위가 높은 빌롱 하나 게 한 번 더 춤 받으면 와 소리가 나. 이 사람
소리가 톡 하는 동안 밑에 떠들이는 두분 소리가 톡 하더라고. 나는 뭐 나무가 늘진 줄 알았지 뭐 누가 위에서 뭐 던지겠네. 그러고 나서 한 5분쯤 있다가 밭에서 가만히 생각한 게 혹시 올라가 있더만 혹시 그거 아닌가 싶은데 아침 누가 나무 던지나 싶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차가 가고 있더라고. 예감이 이상하더라고. 그때만 얼마나 자기가 시들키고 참 미리 앞에부터 자기가 그런 또 결심을 했을 거고 자기 행자 자식들 다 일하게 자기가 자기 몸만 혼자만 갖고 모진 해결됐기라고 보고 자기가 대신 총을 목을 메고 간 거지 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뭐 제들 같은 대통령이 안 하는 게 낫지. 막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게. 대통령도 정치인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이웃으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대통령은 뭐 매일 봐서 너무너무 양반이고 너무너무 점잖고 너무너무 대쪽매로 바른 사람이라. 때로 조금 바로 딱 나가지. 그와 일치라. 그리고 자기 장관할 때 서울서 이제 설추대로 설시로 오고 추수시로 오는 갑때 오면은 자기 엄마 친구가 자기가 진영을 해가지고 진주 가려고 저리 나가면 자기 엄마 친구가 가면母亲 어디 가십니까? 이러면 아니 나 진영 나가네 이 사람아 아들 친구께는 이제 그렇구먼 딱 지레 내려 창문 열고 나오가지고 반절 딱 하고 지도 진영으로 갑니다. 지가 메시다 드릴게요. 이랬단다. 내가 그 소리 듣고 또 그 집을 쫓겨했는데 자기 공부하는 거 쫓겨했는데 엄마의 친구가 금방 와가지고 막 이야하고 놀고 하면은 시끄러우니까 공부하기 지장이 있거든. 지금 요새 뭐 나랑 있는 거 부대 안이 뜬갑에 보다가 막 왕기를 한 것을 이어가고 텐텐에 이어가 엄마 백조로 지는 요 방이고 엄마 방은 저 방인데 요 백조로 그 왕기 그 가만히 그 부대 그 영으로 차차 천장근질 재피고 그 자기 방 앉으신 게네 엄마가 와서 놀다가 하히 해도 안 시끄럽거든. 그래 공부했단다. 저는 이 마을에 제가 11살 먹어서 이 마을에 제가 이사를 넣어서 같이 컸습니다. 집 번지가 또 한 번지고 옛날 본산이 38번지가 한 번지였습니다. 한 번지고 여사님은 저하고 친구고 또 대통령도 친구고 내가 여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 여사님 소주 한잔 합시다. 근데 통닭을 두 마리 떼기 가서 그래 한 마리는 요새 주고 한 마리는 거기 아들하고 오라고 거의 같이 앉았어요. 같이 앉아서 당신 하나 때문에 한 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울고 있다. 왜?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절대로 뭐 나쁜 마음, 독한 마음 먹지 말고 밥 많이 먹고 내가 그래도 내가 수시로 뭐 과일이나 뭐 그런 걸 뭐 보내줘서 대통령 할 때는 뭐 온 대한민국에서 다 오지만은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얘기 정말 불쌍하더라고. 고향으로 돌아온 대통령 이제 곧 고향인 봉화마을에서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봉화마을에는 한 차례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누구는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흘리는 조문객들의 눈물이라고도 했고 또 누구는 허망하게 세상을 등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눈물 같다고도 했습니다. 소나기는 오후 한때 스쳐 지나갔지만 노 전 대통령의 조문 행렬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행렬이 봉화마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현지 PD, 서울 분향소에 직접 다녀왔죠? 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튿날인 어제 덕수궁 대안문 분향소를 찾았는데요. 봉화마을에서처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서울시청 광장에 겹겹이 담을 쌓고 시민들의 분향소 설치를 원천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고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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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갔다가 죽은 다음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그제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 곳곳에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된 김해 봉하마을뿐 아니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조계사, 광주 문화의 전당을 비롯해 부산 서면, 전국 각지에서는 추모 인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가는 거 정말 영전에 꽃 한 송이라도 드리는 게 도리이고 경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기 서울에 안 살고 지방에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한테 우리 이렇게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꼭 이 자리에 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줄을 너무 많이 서서 내일 일 때문에 또 가야 되니까 주문은 못하고 주변에서 묵념하고 그리고 내려가려고요. 노 전 대통령의 덕수궁 앞 임시 분향소는 조문객들로 붐빕니다. 원쌤이만 이쪽 오십시오.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자원봉사자들은 어린이들이 먼저 분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곳이 분향소 입구입니다. 일로 지나가셔도 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가세요. 여기는 경찰이 막아놔가지고요. 출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이 길이 분향소에서 나오는 길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길 딱 하나예요. 경찰차가 막아가지고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이게 한 길뿐이 없어요. 지하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줄이 하여튼 1-2km 정도 지하에게도 여기도 보면 한 1-2km 이런 정도 있어요. 그러니 한 20만 명은 좀 넘다 이렇게 보야 되겠죠.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은 임시 분향소의 안내판. 박스 조각에 청테이프를 감아 만들었습니다. 추모객은 계속 모여들고 있지만 분향소는 턱없이 비좁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시청 광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한방 경찰들이 이렇게 삥 둘러싸가지고 아주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향소를 찾은 최문순 의원을 만났습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후에 저 대한문 앞에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분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향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폭력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평화로운 상태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저걸 저렇게 보시다시피 쭉 막고 아주 좁은 통로만 열어줘가지고 지금 분향을 하는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저기 지금 청계천까지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래도 죽었는데 이것 좀 봐봐. 왜 시청을 안 뚫어주는데 자기네들 것도 아닌데 기가 차지 않아요? 23일 경찰은 시민을 가둡니다. 시청 광장은 막힙니다. 덕수궁에 임시 분향소를 설치합니다. 경찰이 천막을 강제 철거합니다. 시민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슬픔은 분노가 됩니다. 추모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 과격 시위로 번질 것이 우려된다며 원천 봉쇄합니다. 겁이 나서 그렇겠지. 민심에 대한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아는가 봐. 아니 지금 추모를 하기 때문에 길을 다 막아버린 거야 지금 저게. 최단의 예우가 지라는 게 이거예요.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이게? 아저씨 이렇게 신속하게 쫓아오는 겁니까? 아저씨 아니 횡단보도 빼달라고 빨리. 역사를 망가뜨리는 나쁜 사람들. 집에서 예절도 안 배우냐? 아니 말고잖아. 언론에 대한 불만도 쏟아집니다.
왜 언론? 니들 한번 책임이라도 진 적 있어? 언론은 말했으면 아니면 책임 안 지. 그게 없나요?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보도를 하지 말던지. 방송이 국민을 적으로 돌리면 안 돼요. 이 정권이라는 게 자꾸 바뀌는 거야. 그렇지만 국민은 바뀌질 않아. 검찰이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의심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이걸 받아쓰고 다시 그걸 또 검찰이 받아서 다시 수사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마치 그것이 모두 사실인 양 규정을 지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범죄 사실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범죄자가 돼버렸던 것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아주 결벽증이 있다시피 자신에 대해서 완벽을 추구하는 분입니다. 인격 파괴, 명예를 파괴를 해서 그분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노 전 대통령의 미공개 유서를 가지고 있다는 시민이 나타납니다. 포탈에서 삭제되고 있는 유서 전문입니다. 블로그에 퍼올려주세요. 어떤 분이 갖고 계신데 이거 어제 일부 언론을 믿지 못하는 시민들은 광장에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돈이 모자라서 다 복사를 못했대. 오늘 500장을 했는데 신빙성 없는 정보도 놔둡니다. 백주 대낮에 경찰차의 소변을 보고 대로에 주저앉아 울분을 토합니다.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쌓인 대한민국 서울의 모습입니다. 참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살 또 용산 참사에서의 그 학살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뭐 지쳐 있어요. 이제 뭐 자포자기하고 다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냥 그런 상황이죠.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전부 공황 상태니까요. 국회가 뭐 제대로 열리겠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뭐 어느 정도 어떻게 될지, 이 마음을 누가 어떻게 잡아갈지. 분향소를 찾은 추모객.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일까? 하나 시켜버려야 돼. 한켠에선 서명 운동이 한창입니다. 지금 이거 2,000명이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건데. 한 장만 좀 밑에 둬줘. 여기는 연락처는 아닌데요.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아 적어야지. 나 이제 늙었으니까 죽어도 괜찮고. 이 광장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슬프다는 느낌? 이렇게 전 대통령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분향소와는 제대로 자꾸 이렇게 바뀌잖아요. 자꾸 경찰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경찰들이 자꾸 더 슬퍼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가장 서민적인 대통령이셨고 또 저희 아버지 같으셨어요. 딱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를 좌파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전 그런 적 없어요. 좌파고 우파고 저는 잘 모르니까. 이곳에 모인 추모객들은 지역이나 정치 성향보다는 그저 마음껏 애도할 수 있는 장소를 원할 뿐입니다. 뭐가 그렇게 지금 울고 계시는 건지? 너무 안타까워서요. 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해를 못하겠고요. 너무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디 노무현 대통령님 편안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5월 대한민국은 광장을 닫았습니다. 광장은 때로 위험합니다. 경찰이 사람 때렸다! 누군가 꽃을 나눠줍니다. 광장을 사랑한 노무현 전 대통령. 그가 남기고 간 광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김 PD. 서울시청 광장은 평소에도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곳인데
경찰이 왜 이렇게 원천 봉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경찰은 만일의 불상사를 막겠다는 겁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추모제가 촛불 집회 같은 대규모 반정부 집회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용산 희생자 추모대회 때 역시 같은 이유로 원천 봉쇄를 해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이런 조치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화면을 보니까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기리는 추모 장소라고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스 조각으로 만든 안내판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촛불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강경 대우로 맞서고 있는데 일부 조문객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충돌 상황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통의 광장이 꽉 막힌 걸 보면서 과연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깎아머리 시절 논일던 고향 들판을 꿈속처럼 달립니다. 오랜 외출 끝에 평범한 농사꾼으로 돌아온 노무현 전 대통령. 귀향 15개월, 그는 무엇을 꿈꿨을까요? (2008년 2월 25일) 그리움을 담은 열차 한 대가 밀양에 도착합니다. 5년간의 임기를 마친 노무현 대통령이 고향 땅으로 들어서는 길, 꼭 32년 만입니다. 대통령 5년 동안에 가장 보람된 시간이 뭐냐 이렇게 다시 누가 묻는다면 오늘 그렇게 답하랍니다. 마치고 고향 내려가서 고향 사람들하고 그리고 내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열흘 후 첫 번째 공식 나들이로 봉하마을이 설렙니다. 오늘 취재를 많이 왔네. 장화 신어보신 거 어떠세요? 응? 장화 어떠세요? 그 옛날 대통령 할 때도 신었어요. 나선 곳은 김해 화포천. 내 고향 장소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요까지가 제일 심하고 저 아래는 조금 나아요. 내 생각엔 요즘 이쪽에 손님들이 원체 많이 오니까 여기도 한번 치워버리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화포천하고 봉화산하고 다 한번 잘 가꾸어 보고 싶어요. 대통령의 나들이는 주로 주변의 농사를 견학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김해의 전통 녹차, 장군차 재배지를 돌아보는 중입니다. 산속에서 튼튼하게 뿌리 내린 차나무, 그 어린 생명이 자연의 강인함이 새삼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든든한 마음의 버팀목, 여생은 고향에서 만들어가자. 나라의 뿌린 농촌을 튼튼하게 하자. 오랜 생각이었습니다. 차가 이게 그냥 녹차하고 다르네요. 오늘은 퇴임 100일째. 퇴임 100일인데 할 짓 아닙니다. 벌써 봉하마을을 다녀간 이들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우선 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은 쉬고 싶죠. 그리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정리하는 데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색, 제가 보상합니다, 그죠? 안 걸리게. 사색도 좀 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들어와서 휴식하고 사색하고 경험과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죠. 근데 게을러서 하겠는가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평일은 3, 4천, 휴일은 10,000명. 어떤 날은 최고로 많이 온 날은 20,000명. 제가 여기 인사하러 나오는 거 제일 많이 나온 날은 11번. 오후에는 근처 딸기밭을 견학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건너 감나무가 수원에 이 딸기밭이 있었어. 근데
이 정도면 따나? 예. 근데 그때는 그래 품종이 좋은 것이 아니었고 품종이 개량된 것이 아니었는데 한 100평 될까? 100평 가까이 이게 있었어요. 실제로 따서 내다 팔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집에 없는 게 없었어. 산에가 많았지. 복숭아가 수원도 하고 감나무도 하고 닭도 키우고 별의별 거 다 했어. 근데 이게 판단이 요게 제일 알맞은 건데, 그지? 예. 바로 먹어도 될까요? 응. 쉽겠어. 그리고 그거는 좋은 거는 자신 보이세요? 좋은 거로 먹으면. 대통령 오늘 맛이 어떠세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딸기 맛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100일이라서 이렇게 기자들 왔는데 고향말 정착하신 지 100일 됐습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미천이 없어요, 할 말이. 100일이 됐는데 오늘처럼 오늘 그래도 딸기가 있네, 그지? 봉화마을의 첫 수확입니다. 딸기가 좀 새로운 것이지. 정말 손님 보는 거 말고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일 돼도 할 말이 없어. 그리고 100일이라는 것은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한테 100일이지. 그만둔 사람이 100일이. 이런 건 내가 또 내일 따면 되지. 예. 2008년 6월 특별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친환경 벼농사를 도와줄 오리들을 방사하는 날. 귀향 후에 첫 벼농사가 성공할지는 이 오리들에 달렸습니다. 농부의 마음을, 그 옛날 부모님의 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지그들 눈에는 뭐가 먹을 게 보이나 봐, 그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어보자. 그 첫 번째 꿈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0월 황금들판이 추수로 분주합니다. 오리들의 활약 덕분에 여물게 잘 익은 벼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확할 기쁨으로 한 걸음에 논으로 달려오는 중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도는 그의 모습도 이제 이곳에선 익숙한 풍경입니다. 직접 벼를 베어볼 작정입니다. 자동으로 벼를 베는 기계인 콤바인. 힘있게 훌쩍 올라봅니다. 이제 제법 일꾼 티가 나는 농부 노무현입니다. 가을 수확량은 32톤. 한철 농사를 경험하고 보니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일임을 몸소 느낍니다. 기계가 이게 훨씬 더 민감해요. 이번 기계가 보니까. 나는 미리 해보라고 하는 것을 전에 해봤다고 안 했더니 오늘 와서 보니까 못하겠네. 귀향 후 처음 시도한 노무현표 친환경 봉화 오리쌀. 이곳 농촌식대로 처음 찌은 쌀로는 온 동네 떡잔치를 벌입니다. 푸짐한 시골 인심으로 소박하지만 넉넉한 상이 차려집니다. 농산일 선배들이자 이 땅의 뿌리를 지키는 든든한 지지자. 이들이 있어 노무현은 존재합니다. 농사 짓는 거하고 정치하는 거 어느 게 더 어려우세요? 아니 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안 어려운 일이 없죠. 근데 정치보다는 수록. 끝으로 농민 노무현 입장에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거 부탁하고 싶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좁게는 나의 고향, 넓게는 모든 농촌에 주말이면 손자 손녀가 놀러 올 수 있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농부 노무현의 작은 소망입니다. 이것이 고향에 돌아온 서민 대통령 노무현의 작은 바람입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에 몰두하는 사람,
의미 있는 일이라든지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그 열정을 기울이는 사람들, 뭐 저는 참 그런 사람이 좋죠. 그 순간순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이 멀리 보면 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멀리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옳다고 배운 대로 갑니다. 여러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인권 변호사, 청문회 스타, 대통령,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소시민,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 청렴과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겼지만 끝내 뇌물 비리에 휩싸여 죽음을 선택한 전직 대통령. 죽음으로 모든 것을 안고 떠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책무는 무엇일까요? 참다운 민주정치 실현과 따뜻한 경제사회 건설.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향소를 겹겹이 막아설 게 아니라 뼈아픈 반성과 교훈이 필요합니다. 깊은 애도 속에 숨겨진 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강물처럼 살다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